아까 이어서 할게. 내가 들어봤는데 엄청 목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더라고. 목이 쩌렁쩌렁 울려. 26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 추인이 된다. B.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의 보류가 없어야 법정 추인이 된다. 딩동댕.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 행위의 전환 이론에 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B. 소급하지 않는다. 음. 4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B. 직권조사 사항이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이다. 팅동댕. 5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 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B. 선의 악이 관계없이 현존 이익만을 상환하면 된다. 띵동댕. 2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3년 이내에 갑이 사망하면 X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경우 기한부 법률 행위이다. B. 불확정한 사실이므로 조건부 법률 행위이다. 띵동댕. 2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띵동댕. 3번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한 경우 그 법률 행위는 일단 효력이 있다. B. 무효이다. 띵동댕.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한 경우 그 법률 행위는 일단 효력이 있다. B. 아니고 무효이다. 4번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따른다. 다시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따른다. B.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띵동댕. 5번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B.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제153조 제2항.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불능 조건이고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이므로 무효이다. 아까 전에 그 지문. 28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B. 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단독행위이므로.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B.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딩동댕. 3번 해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 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B. 불해조이다. 4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B.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1조 제1항. 5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띵동댕. 29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띵동댕. 2번.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B. 기한 도래의 효력은 당사자가 약정을 하더라도 소급할 수 없으나 조건 성취의 효력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해 소급할 수 있다. 딩동댕.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띵동댕. 5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딩동댕. 30번. 다음중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는 1번 현상광고, 2번 채무면제, 3번 최고, 4번 저당권 설정 계약, 5번 추인. 추인은 단독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31번. 법률 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2022년 변리사 시험이다.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본다.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B.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이를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이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띵동댕.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본다. 딩동댕. 4번.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띵동댕. 5번.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 조건부 계약이다. B. 해제 조건부 계약이다. 띵동댕. 다시 법률 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답이 이번에 31번. 잠깐만. 옳은 것은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딩동댕. 32번.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자부 소비 대차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B. 추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2번.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이외에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이외에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 사유가 아니다. 내용 있죠? 잠깐만.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자부 소비 대차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이다가 아니고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이외의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 라는 거지. 3번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띵동댕. 4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B.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5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B. 정지조건은 의사가 필요 없이 사유만 발생하면 된다. 띵동댕. 마지막 문제 33번 법률 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간평 문제거든. 2022년 1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심의 성실에 관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다시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해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해무. 3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딩동댕. 4번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딩동댕.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딩동댕. 이어서 물권법 총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신축된 건물은 보존 등기 안에도 소유권 원시 취득한다. 2번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B.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B.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일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된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5. 농작물은 별도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딩동댕. 2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권리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B.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딩동댕. 2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유치권을 행사할 수 물건이 객체인 물건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딩동댕. 4번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B.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용익 물건은. 5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등기부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딩동댕. 3번 문제.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B. 2번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이 인정된다.